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 4월 두 번째 라이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저관여 상품 그리고 고관여 상품 마케팅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시작 전에 안내드릴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은 뉴스레터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저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신 분들 댓글창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양나모님, 박수경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여하셨군요. 저희 참여하신 분들은 링크가 나갈 거예요. 채팅창에 링크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해드리니까 선착순입니다. 20분께만 지급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출석 체크 링크에 출석 체크 해주시면 임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에는요. 제가 핫한 걸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SNS에 굉장히 핫하죠. 아마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브리 스타일로 내 사진 해봤다, 가족 사진 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채팅창에 해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GPT가 지브리 이미지를 생성하느라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진, 아이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이제 GPT를 활용해서 이 사진을 그대로 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브리 스타일 말고 또 다양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뭐 픽사 스타일, 또 디즈니 스타일 해서 되게 다양하게 또 입력을 하면 다 다르게 생성을 해주세요. 수경님,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맞아. 왜 실패하셨어요? 왜 실패하셨나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GPT를 아예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이 지브리 스타일을 해보기 위해서 GPT를 깔고, GPT에 접속을 하시고, 맞아요. 지브리 주인이 이 유행을 싫어합니다. 네. 저작권 이슈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이 GPT를 이제 이 계기로 다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AI가 우리 일상에 그리고 대중적으로 다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지브리가 유행을 할 수가 있지. 근데 GPT가 이런 것까지를 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정말 GPT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할 일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까지도 이 SNS에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이 GPT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료 버전을 써야 되나요?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긴 한데 해보진 않았어요. 생성이 안 된대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핵심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일상에까지도 스며들었다. 인데, 그러면 이제 AI를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셀러 입장,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현상을, 그리고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제품 판매에 접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나오는 내 상품을 클릭해서 구매를 하게끔 해서 우리가 검색 최적화 요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G마켓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광고로 상위에 띄우긴 하지만 어쨌든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상위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 최적화가 중요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문장 기반의 콘텐츠를 최적화시키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우리 이제 물건을 살 때 G마켓에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 꽃병 이렇게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예쁜 화병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검색을 넘어서서 GPT나 AI에 우리 방이 어떤 느낌의 컨셉인데 요런 화병을 조금 구매하고 싶어. 추천해줘. 후기가 좋은 제품 추천해줘. 이렇게 검색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뭘 보고 판단을 하죠? 상품평을 보고 상품평을 보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이나 요런 정보들을 싹 조합을 해서 이 제품이
너가 찾는 제품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AI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내 브랜드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FAQ형 뭐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런 리뷰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검색해서 내 상품이 노출되고 요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지브리의 이미지 생성을 했던 것처럼 이제 GPT의 편리함과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아마도 쇼핑하는 데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이 성장을 하게 되면 초개인화 또는 뭐 AI 검색 시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AI 콘텐츠와 같은 인간 창작의 공존이라는 큰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든 아니면 제품을 생산을 하든 또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든 이 생성형 AI를 계속 잘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뒤처지게 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미 써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 업무 효율의 차이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다 AI를 쓰면 뭐 GPT를 사용을 하면 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창의성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GPT가 또 다르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결국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도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AI를 우리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지브리가 인기가 많아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겠구나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고민 있어요 시간입니다. 저희 AD 땡땡땡님께서 계절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비수기인데 비수기 판매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계절식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절식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 끝나면 못 파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아예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못 파는 거잖아요. 판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판매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광고를 일단 할 수가 없죠.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게 좀 많이 줄어든다. 요거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수기로 접어들었으면 일단은 최소한의 광고비만 투자를 하시고 차라리 이거를 이제 뭐 이 비수기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제품 있죠. 트래픽이 상승하는 또 다른 그 시즌 상품을 찾아서 발굴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여름에 잘 팔리는 거, 겨울에 잘 팔리는 거, 그래서 골고루 가져가면서 사계절 내내 조금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상품을 또 소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인데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생물을 팔잖아요. 생물을 팔면 이 생물이 끝나면 못 팔아요. 이 생물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여기 시장, 뭐라 해야 되지? 조업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근데 이 생물이 끝나면 그래도 이 생물을 계속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금냉 제품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G마켓에서 상품명을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프로모션 문구에서 뭐 금냉으로 출고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이게 금냉임을 알고도 인지하고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생물 나오는 그 제철 시즌에는 생물로 팔고요. 그 생물 시즌이 종료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꽃게도 있나? 꽃게도 있고요. 뭐 쭈꾸미도 있고요. 금어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 금어기 시기에는 그래도 그 제품을 드셔야 되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냉 상품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마 AD땡땡님께서 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밤을 직접 농사 짓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밤을 직접 생산을 하고 밤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면 뭐 밤을 좀 가공한다라던가 밤을 건조한다던가 해서 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추가로 또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비수기 때 굳이
애써 잘 팔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자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유님께서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소품을 G마켓에 찾아서 추천해줘.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GPT를 깔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컸을 땐 정말 GPT가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이 올 것 같아서 GPT를 깔아주고, 이게 GPT가 음성 인식도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GPT에 물어봐. 뭐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럼 진짜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제 검색 사이트에 포털에 막 검색을 해서 했다면 이제는 뭐 GPT가 알아서 다 알려주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육아를 할 때도 이런 것들도 GPT에다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7살 남았는데 7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어 넷플릭스 컨텐츠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고요. 그 추천받은 그 리스트에 한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정말 재밌게 봐요. 그래서 저는 GPT를 무한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일반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살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정말 뭐 신선한 새우가 먹고 싶은데 정말 신선하다는 후기가 많은 새우 파는 판매자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이제 그 후기나 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내 상품을 추천해주면 믿고 구매를 하겠죠.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트로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라이브 시간에는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여도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서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 관여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고 저관여, 고관여 상품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저관여, 고관여 상품을 굳이 나누느냐?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의 각각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여도 변경을 통해 내 상품의 판매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관여도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관여도에 따라서 마케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저관여 상품 마케팅, 고관여 상품 마케팅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내 상품 점검까지. 네, 숫자가 4번인데 잘못됐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싸우는 걸까? 그죠? 댓글이 사라졌나요? 저 방금 댓글 봤는데. 그죠? 엄마 아빠는 왜 싸우는 걸까?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질문을 했나 좀 감시를 해야 되나? 네. 우리 아들도 7살인데 그렇게 찾아봐야겠어요. 네, 저는 육아할 때도 그냥 진짜 온라인 판매할 때 말고도 육아할 때도 아니면 뭐 할 때도 굉장히 GPT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GPT를 아직 안 쓴다? 이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안 쓰더라도 임의적으로 들어가셔서 눌러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관여도의 이해. 관여도란 무엇일까요? 관여도가 뭘까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은 간단하게라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관여도란 소비자가 구매 시 그 상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상품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상품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찾아봐, 따져봐, 안 따져봐? 많이 따져보면 고관여, 그냥 뭐 저렴한 거 사면 저관여입니다. 보미님 반성합니다. 네, 오늘부터 GPT 들어가셔서 쓰셔야 돼요. 지금 G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 있잖아요. 판매자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고, G마켓에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이 저관여 상품인가요? 고관여 상품인가요? G마켓에서. 저는 제가 G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저관여 상품이긴 해요.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또 마케팅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게 내 상품이 저관여 상품인지 고관여 상품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상품 관여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서 이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한 정보 제공, 신뢰성 제공, 브랜드 가치 전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프로모션을 강조한다거나 구매 경험을
강조한다거나 또 빠른 구매를 유도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짜는데 유리하다. 내 상품의 관요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보시면 자, 고관여 상품은 일단은 가격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고가일 수밖에 없죠. 비싼 제품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하잖아요. 편의점에서 생수 사는데 한 10분씩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편의점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은 무슨 생수를 먹지? 오늘 이 생수는 미네랄이 얼마나 들었고 이 생수는 뭐가 얼마 들었지? 어디가 수원지지? 제주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고민하면서 편의점 앞에서 600원, 700원짜리 물 고르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럼 생수는 저관여 상품인 거예요. 그냥 가격적으로만 봐도 일반적으로 고가 제품은 고관여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관여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저가다라는 거고요. 자, 구매 빈도.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한 번 구매하면 쭉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을 하겠죠. 이번에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근데 저관여 상품은요, 샀다가 잘못되면 에이, 다음에는 이거 안 쓰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들. 뭐가 있겠죠? 우리 주로 집에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뭐 정수기 안 드시는 분들은 생수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휴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 결정 시간은 당연히 길죠. 고관여 상품은 신중히 고민합니다. 네, 하월님 재시청 가능하십니다. 저희 다시 보기로 아마 내일쯤 올라가죠. 내일 정도에 다시 보기로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유자님께서 이번에 강의 듣고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 정도에 다시 보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 시간이 길죠. 신중히 고민하고요. 저관여 상품은 짧아요. 제가 생수를 편의점 문 앞에서 10분, 20분 고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이거 잘못 사면 큰일 나. 이거 잘못 사면 후회하고 다시 사야 돼 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 하지만 저관여 상품은 뭐 이거 잘못 샀다고 해서 내가 막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정보 탐색량. 같은 맥락이죠. 계속. 꼼꼼한 비교 및 탐색을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량이 많아요. 많이 알아보고 많이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상품이면 고관여 상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거 싸? 안 싸? 이번에 할인해? 안 할인해? 이걸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면 저관여 상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대부분 G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저관여 상품이 많고요. 고관여 상품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이제 G마켓에는 저관여 상품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서 판매하는 상품이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지금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마 저관여 상품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저는 저관여였어요. 저는 고관여 상품을 팔고 있었네요.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상품 예시를 봅시다. 예시 재밌어요. 지금 계신 하월님, 유유님, 유자님, 보미님, 수경님께서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맞춰주셔야 돼요. 퀴즈는 아닙니다. 자, 저관여 상품. 그럼 지금 봤잖아요. 저관여 상품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저관여 상품, 저관여 아이템, 판매하는 상품들 한번 적어주세요. 저관여 상품이 뭘까요? 제가 이 파란색은 일부러 가려둔 거예요. 제가 뒷장에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하이님 저관여 상품이군요. 저관여 상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생수, 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 맞아요. 물, 진라면, 그러니까 라면, 그죠? 라면.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 맞아요. 대체적으로 다이소에 파는 것들은 거의 다 저관여죠. 위니님 안녕하세요. 네. 생활용품 많네요. 다이소, 중국에서 온 의류, 서울 의류. 왜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빨래비누, 반지, 수건, 쪼꾸미템들. 아마 파랑새님께서 진라면 서울우유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이미 진라면을 사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관여 상품이다. 서울우유도 서울우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우유를 봤을 때 이거 어디 거지? 어떤 원유인 거지? 막 고민하고 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살 때는 관여도가 낮아지겠죠? 믿고 사는 거니까. 칫솔치약. 맞아요. 칫솔치약. 수세미, 행주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상품 예시 가지고 온 것들 외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생활용품 보면 화장지, 물티슈, 바디워시, 치약, 지퍼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수, 즉석밥, 우리 햇반 같은 거, 라면, 스낵류 다 나온 거죠. 대표님들께서 이미 다 잘 찾아주고 계세요.
양말, 머리끈. 양말 사는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양말은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 역사에 매대에서도 팔고요. 또 어디 팔죠? 저희 가끔 저희 동네에도 오던데 트럭 아저씨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관여 상품인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사는 상품이면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오고 가는 길가에서 판매하지 않겠죠. 그리고 머리끈, 실내화, 그리고 면도날, 에코백, 그쵸. 충전 케이블, 뭐 장바구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충전 케이블 물론 중요하지. 뭐 아이폰 정품을 사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검색해봤을 때 적당히 리뷰 보고 안 고장났다라는 리뷰 있으면 구매를 하죠. 문구류, 필기류, 볼펜, 형광펜, 포스트잇, 클립 파일, 그리고 뭐 반창고, 시실,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저관여 상품이죠. 이 중에서 또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이 저관여 상품 예시로 들었던 것들 중에 판매하는 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싼마이 양말은 금방 찢어지는 양말. 맞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좀 많이 사죠. 완전 저렴한 거 말고. 막 국산인데도 저렴하게 팔면서 퀄리티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국산이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 저관여 상품을 찾아봤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G마켓에서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인기 상품, 생필품 인기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에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면에 들어가면 뭐 홈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자, 홈에 많이 보인다? 홈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죠. 구매를 하기 위해서 G마켓에 접속을 하죠. 그래서 접속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요. 이 말은 뭐야? 누가 볼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모두 필요한 것들이야. 그리고 봤을 때 가격이 괜찮으면 다 살 수 있을 법한 제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메인에 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관여 상품이 뭐가 있지 궁금하시면 뭐 G마켓 홈에 들어가셔서 메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화장품 있죠. 그리고 생리대도 있고요. 물티슈 있고요. 그죠? 물티슈? 아기 엄마한테는 고관여 제품일 수 있지만 또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일 싼 거 사죠. 굳이 비싼 거 왜 사? 그쵸? 쓰고 버릴 건데. 보시고 또 세제도 있네요. 세제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창도 일부러 캡처를 해봤어요. 이게 아마 이게 어디였지? 아, 그 톡딜인가 봐요. 우리 카카오 쇼핑 하시는 분들 톡딜인데 톡딜은 뭐예요? 언제까지만 할인합니다 라는 거죠. 언제까지만 할인하니까 빨리 사세요 라는 제품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저관여 상품일 수도 있어요. 부대찌개, 뭐 이런 식품 밀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부대찌개 사는데 1시간씩 찾아보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한 2, 3일 고민하다가 이 제품 살까 말까? 이 제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어디서 만드는 거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떡볶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습기 제거제 이런 것도. 저는 습기 제거제를 우리 제일 많이 아는 뭐 물 먹는 하마도 있지만 물 먹는 하마보다 더 저렴하고 구성이 좋게 나오면 그런 거 그냥 삽니다. 이름도 몰라도. 그러니까 저관여 상품.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쿠팡에서 타임 할인하는 것들. 이 타임 할인 왜 해요? 지금까지 할인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니까. 단지 이 할인하는 기간, 뭐 가격 때문에 사는 제품들,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냉장고 탈취제 있고, 양말 있고, 이런 저렴한 뭐 오픈 휴지통, 그리고 세제, 생수 다 우리가 예시로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 메인에다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이렇게 배너를 띄우면서 할인 상품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관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톡딜이었네요. 네, 톡딜가 보시면 뭐 이런 것들, 과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커피, 믹스 커피, 분말 커피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이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예시를 갖고 왔어요. 자, 목욕 바구니, 여행용 파우치, 야광봉, 연필꽂이 이런 것들이 제가 판매하는 저관여 상품인데요. 제가 요거 마케팅 어떻게 할까요? 이 마케팅 할 게 있습니까 사실? 전 G마켓에서 광고만 잘하면 돼요. 키워드 잘 찾아서. 그리고 이 목욕 바구니 요거 있죠? 제가 아마 지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었다. 그게 200개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200개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또 50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가 없어요. 다 가져가셔서. 근데 요 상품이었어요. 목욕 바구니. 제가 이거 열심히 마케팅했나요? 저관여 상품인데? 아니죠. 저는 G마켓에서 광고만 잘했어요. 광고만 하고 있었어요. 잘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노출만 시켜주면 돼요. 저관여 상품은 노출도를 최대화해야 된다. 자, 그럼 저관여 상품의 예시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 고관여 상품 예시로 가봅시다. 오히려 고관여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고관여 상품 예시도 한번 같이 찾아주세요.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또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들.
상품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고관여 상품 판매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요. 관여도에 따라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 비싸게 판매를 하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관여 상품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가전, 맞죠? 가전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왜 샀어? 알아보고 산 거야? 이러면서 건조기, 그죠? 가전제품, 다들 가전제품 가장 먼저 말씀하시구나. 이사 올 때 가전제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사면 바꿀 수 없죠. 아까 우리가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 부분 짓는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한 번 사면 쭉 써야 된다. 명품 의류, 그쵸? 맞아요. 자동차, 브랜드 옷 가방,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 이거, 예를 들면, 제네시스랑 K5랑 고민하는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제네시스랑 K5랑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할인해주네? 나 제네시스 살래? 할인한다고 사나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그 제품의 가치 이런 걸 다 따져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이고요. 전기 그릴. 전기 그릴 고관여일 수 있어요. 잘못 사면,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안전 인증을 받았나, 이런 거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고관여인 거죠. 텐트, 골프채 세트. 네, 맞습니다. 다 잘 나오고 계셔서. 가전제품 및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로봇 청소기,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 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구도 마찬가지죠. 침대 매트리스. 이거 잘못 사면 어떡해요. 그냥 자야지 뭐 어떡해. 그죠? 드라이기는 저관여일 수도 있고 고관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20,000원대에 파는 제품들 있습니다. 우리 유니맥스? 이런 것들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적인 프리미엄 드라이기 뭐가 있죠? 다이슨 있고요. 요즘에 샤크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다이슨이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다. 다이슨 제품 사는데 다이슨과 샤크랑 한 번씩 깊게 고민을 해보죠. 머릿결이 많이 상하나? 이게 머릿결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라이기 자체도 굉장히 고관여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헤어 디자이너야 라고 하면 그 전문가용 드라이기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 관여도의 변경이라고 해서 조금 나오는데 드라이기는 저관여 상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관여 상품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드라이기를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기능이 있고 또는 특별한 타겟에게 판다라고 하면 고관여 상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또 빠르게 넘어가서 차량용품, 자동차 타이어, 블랙박스, 카시트 이런 거. 그리고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 이게 있죠. 육아용품. 왜?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육아용품 대충 사시는 분들 없어요. 특히 첫 아이. 그죠? 유모차. 엄청 고민하잖아요. 출산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임신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유모차 후기 찾아봐. 어떤 유모차 사지? 아마 그러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도 전인데 집에 유모차 와 있고, 물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12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육아용품은 고관여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럼 이 저관여 상품이 뭐가 있고 고관여 상품이 뭐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육아용품은 고관여군요. 네네. 그래서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 볼게요.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구매 자극과 빠른 구매 전환 유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냐면 이제 노출을 많이 시켰죠. 제가 이제 요 밑에 노출 빈도를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출시켰는데 노출시키고 구매 전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저관여 상품은 깊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빨리 구매 자극을 주시고요. 빠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 구매 전환 유도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가격 인하예요. 이거 냉정하지만 저관여 상품은 가격이 저렴한 것이 뭐라 해야 되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많이 안 하는데 가격 싼 거 사면 되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프로모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을 할인했을 경우에 구매 전환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 쿠폰이나 타임 특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G마켓에는 뭐가 있죠? G마켓, 슈퍼딜,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 올킬 있고요. 그리고 G마켓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프로모션 하고 있던데
이제 들어가시면 메인에 뜨는 프로모션 신청란 있죠. 그런 것들 저관여 상품 판매한다라고 하면 내가 마진을 조금 덜 보더라도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빅스마일데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할인을 한다라는 할인 정보를 제시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G마켓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참여하면 여기저기 많이 노출시켜 주잖아요. 그쵸? 그냥 아무 프로모션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할인만 해두면 내 상품 광고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관여 상품일수록 진짜 노출 빈대를 극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면 노출도 시켜보시고 뭐 광고 어떤 키워드로 노출시켜보시고 그래서 노출 빈도를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전략. 그리고 예시를 보면 자, 제가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의 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G마켓에 들어가 보면 슈퍼딜 할인 또는 무슨 어떤 프로모션 행사라고 해서 들어간 탭이었어요. 다 어때요? 1+1. 1+1. 1+1 진짜 많죠. 이것도 아마 2팩이죠. 1+1이죠. 그러니까 이 1+1이 먹힌다라고 하면 저관여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관여 상품 볼게요. TV 1+1 합니다. 아니죠? 침대 1+1 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 1+1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먹히는 상품은 저관여 상품에 활용을 하시면 저관여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관여 상품을 한다라고 하면 매일 1+1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노출 최대화나 아니면 구매 전환을 위해서 1+1이라는 문구 자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여기도 보이시죠? G마켓에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플러스 오늘만 하나 더. 이런 말 있으면 저관여 상품이면 사게 돼. 그쵸?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G마켓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각종의 그 프로모션 탭들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저관여 상품은 어떤 문구를 쓰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상품명에 어떤 프로모션 문구를 상품명에 넣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 이거 보세요. 1+1도 부족해서 1+1, 1+1 4개 준대. 이러면 9,600원? 4개? 싼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대표적인 저관여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죠. 빠른 배송 강조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로 예시를 들어서 조금 거리가 있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빨리 온다고 그 열흘 빨리 와서 이 자동차 선택하는 경우 있나요? 거의 없죠. 내가 원하는 상품이면 1년이건 2년이건 기다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포르쉐도 사고 싶으면 1년 전에 대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저관여 상품일수록 이 빠른 배송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건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어떻게 했어요? 요거 캐리어 커버잖아요. 요 캐리어 커버 사면 저는 사은품란에도 꼼꼼하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캐리어 스티커 랜덤으로 증정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마케팅을 걸었을까요? 요 상품의 그 가격적인 부분을 혜택을 너무 계속 주다 보면 경쟁을 해서 가격적인 것 때문에 경쟁을 계속 하게 되면 저의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한 마진을 보되 차라리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관여 상품은 더 주기, 사은품, 행사 이런 마케팅 전략이 맞아요. 저도 똑같이 판매하기 싫으니까 사은품에라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요거 사면 우리는 캐리어 스티커 줄게. 근데 이 사은품이 매력적이어야 돼. 그죠? 그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있는 재고 하나 줘야지 해서 갑자기 이 캐리어 커버 사면 여성 집게핀을 준대.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분들이 더 많죠. 남성분들이 구매하면 진짜 필요 없는 쓰레기를 사은품으로 받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되는 제품을. 그래서 캐리어 커버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캐리어 스티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은품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것보다 100원, 200원 비싸더라도 또는 1,000원, 2,000원 비싸더라도 이 스티커를 주네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글씨가 안 보일까 봐 제가 좀 크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G마켓 상품 등록하실 때 사은품란에 그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일 경우에는 이런 프로모션 문구나 사은품란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상품평이었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한 가지였는데 보세요.
앞전에 다른 봉투 샀는데 밑에 구멍이 다 나서 5개 남기고 다 버리고 다른 제품 보다가 처음 구매했어요. 제품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마음에 들어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상품 진짜 좋거든요. 좋은 상품이에요. 이 애견 배변 봉투인데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분께서 보통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왜? 배송이 보통입니다. 제가 이제 늦게 확인을 하고 발주를 늦게 넣은 거죠. 발송을 늦게 했는데 그렇게 고관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중요한데 너 배송 늦게 해줬어. 이 배송 부분도 구매평이나 이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관여 상품일수록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리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프로모션 문구에 다 넣어줍니다. 네임택 증정 행사. 그리고 이제 이거 19종 세트 뭐 이제 우리 구성이 많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함인 거고. 그리고 또 뭘 자꾸 추가로 줘. 그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다 저관여 상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이 큐티클 제거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의 일종이잖아요. 손톱깎이를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해? 뭐 얼마나 더 좋게 제가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줄 수밖에 없다. 뭘 계속 증정한다.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경원달님께서 도둑 시청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저관여 상품을 팔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피가 뭐가 있을까?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상품명, 프로모션 문구 이런 데 쓸 수 있는 카피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4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살게끔, 그리고 필수, 가격성, 간편성 이런 것들 강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짧고 명확한 표현이 좋겠죠? 저관여 상품 판매하는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읽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만 판매합니다. 뭐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바로 구매하세요. 이렇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그냥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자주 쓰고 필요한 아이템 강조. 필수템, 데일리, 없으면 불편해요. 없으면 안 되는, 이거 없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특가 표현 강조, 가격을 강조하라는 거죠. 우리 아까 많이 봤죠? 1+1, 그리고 초특가, 최저가, 가격 실화, 뭐 이런 카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고 쉽게 구매를 해야 해요. 매일매일 구매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해. 하는데 뭔가 결제 과정이 복잡해. 내가 어떤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신용카드가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 그게 가능하죠. 근데 저관여 상품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구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에 뭐 간편 주문, 뭐 이렇게 뭐 또 정기 배송 이런 것들도 안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관여 상품 이제 들어갈 건데 위탁 판매자는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내가 배송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 상품 저 상품 같이 보내서 보면 배송비가 여러 번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나에게 잘 협조해주는 판매처 한 군데랑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품을 제가 따로 사서 그 구성품만 따로 사입을 해서 그 업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주 넣었을 때 대표님 저희는 이런 구성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서 배송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은품으로 주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구성을 하고 싶은데 그 구성을 이 제조사에서 갖고 있지 않아.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걸 따로 구매를 해서 제조사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위탁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고관여 상품 한번 볼게요. 고관여 상품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해야겠죠? 해야 할까요? 소비자 신뢰를 형성한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관여 상품일수록 브랜드 스토리텔링 방법이 먹힙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내에 상세한 기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저관여 상품은 사실 그렇게 딥한 뭐 소비자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고관여 상품은 달라요. 소비자가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하지 않은데 라고 할지언정 그런 걸 다 넣어두셔야 돼요. 내 브랜드의, 내 상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여도 높은 리뷰를 배치를 해야 된다. 우리 저관여 상품도 그렇고요. 고관여 상품도 그렇고요. 리뷰가 중요하죠. 제가 판매할 때 우리 리뷰는 항상 중요하니까. 근데 저관여 상품 중에 휴지를 판매한다 해볼게요. 휴지에 이 상품 너무 먼지가 많이 날려요 라고 하더라도 야, 휴지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해서
구매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막 고관여 상품에 정말 안 좋다라는 리뷰 하나가 달리면 이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리뷰 하나하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죠. 내가 구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상품일수록 저는 더 리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관여도가 높은 상품을 팔잖아요. 그럼 그 리뷰 역시 관여도 높은 리뷰를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이 상품을 샀네? 라는 리뷰가 딱 있어준다면 바로 구매 전환 일어나겠죠. 그래서 경쟁사와의 기능적, 경험적 차별화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검색 또는 외부 마케팅을 통한 유입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고관여 상품일 경우에 그냥 G마켓에 와서 땡땡땡 검색해서 사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뭐 어떤 마케팅을 보고 또는 블로그 후기를 보고 유튜브 후기를 보고 이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G마켓에서 구매를 하는 거지.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뭐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해서 G마켓에서 바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외부에서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이 상품을 인지하고 이 상품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 검색을 했을 때 G마켓에 혜택이 좋네? 라고 해서 G마켓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관여 상품을 판다라고 하면 G마켓에 상품을 올리되 외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이죠. 자, 보세요. 의료기기이고 이제 근저 개선 패드. 일단 가격부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저관여 상품의 가격과는 너무 다르죠. 18만 원, 8만 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1+1 있나요? 우리 아까 자동차라고 했을 때 1+1은 조금 와닿지 않았어. 하지만 이런 거 1+1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1+1이라는 저관여식의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살려고 고민하는데 1+1이면 좋겠지. 하지만 뭐 내가 조금 더 1+1이 아닌 조금 더 인증을 정확하게 받았고 효과가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1+1을 하면요, 오히려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왜 세일해? 그럼 도대체 원가가 얼마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1+1, 뭐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사은품 증정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이제 G마켓에서 제가 편백나무 침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캡처 화면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드렸죠. 동석하고 퍼스웰. 이거는 이제 브랜드명이 적혀 있잖아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브랜드로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없겠구나. 어느 정도 조금 인증이 된 거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관여 상품을 판다라고 하면 G마켓에 브랜드 등록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관여 상품의 카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신뢰를 줘야 되고요. 기능성을 강조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신뢰성을 보면 일단 그거죠. 내 제품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안정적이야. 뭐가 있죠? 뭐 인증 같은 거 강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시 표현이 믿을 수 있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이런 카피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능성, 프리미엄 품질, 비싸게 파니까, 그쵸? 이 고관여 상품은 좋은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상품은 다른 제품, 경쟁사 제품이랑 어떤 것이 달라라고 하는 차별화를 강조를 하신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겠죠? 비교 불가한 품질, 뭐 차원이 다른 가치, 뭐 이런 거. 그리고 구체적인 거, 명확하고 구체적인 타겟 설정. 제가 이 타겟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고관여 상품 팔잖아요. 고관여 상품은요, 타겟이 넓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명확하게 겨냥한 그 타겟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 이야기도 라이브 때 계속 다뤘었죠. 그래서 어떤 타겟에게 내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타겟 설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런 게 있죠. 땡땡님들을 위한.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뭐 전문가용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남성용이라고 하면 남성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이제 고관여 제품일 경우에 또 먹히겠죠. 그리고 맞춤형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 사용과 장기적 만족도 강조는 뭐 평생, 시간이 지나도 만족, 그리고 한 번 사서 평생 쓰는 요런 카피들을 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가 판매했던 제품들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고관여 상품 판매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판매했던 주스류 중에 하나예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제가 정말 촌스럽지만 이렇게 좀 정말 직관적인 카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표시만 좋은 원료, 인증 없는 제품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마시는 주스지만 제가 이게 조금 어느 부분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환우분들에게 판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여도가 높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살 때 주스 하나를 먹을 때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고 먹겠구나, 드시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이런 미국 유기농 인증, 뭐 유럽 연합 유기농 인증, 이런 인증을 이제 크게 상세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왜? 내 상품은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 제가 과거에 팔았던 시즌 가전인 것 같아요. 가습기를 팔았었는데 이제 모름지기 편리해야 오래 쓰는 가습기. 이건 뭐야? 내 상품은 오래 쓸 수 있어. 아까 제가 뭐랬죠? 지속성 이야기했죠? 오래 쓸 수 있는 가습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가습기도 뭐 매년 바꾸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보통 안 바꾸지 않아요? 그죠? 안 바꾸죠.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려 보이네요. 가습기에 가습기 다 보이시나요? 저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상세 페이지. 이것도 정말 전형적인 고관여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보다 내 제품이 뭐뭐가 더 달라,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 거 안 싸. 그치? 우리 거 비싸지? 근데 왜 비싸냐면 100% 국내 생산이고 국내 제작,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원가 절하가 쉽지 않아. 하지만 국내 생산이야. 비싸. 안전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예쁘지 않아. 제가 판매했던 제품이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진짜 이쁜 제품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쁘진 않아. 하지만 투박했더라도 우리는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 예쁜 거야. 본질이 탄탄해라는 얘기를 결국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내 상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비쌀 때, 이건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관여 제품 팔면서 우린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먹히겠죠. 그래서 내 상품이 저관여 상품인지 고관여 상품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제가 신뢰를 주는 거죠.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생각하며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제가 판매했던 제품들 대부분이 고관여 상품이라 저는 이런 카피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 전환도 많이 일어났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여도 변경인데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여도는 저관여 상품이다, 고관여 상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탁 픽스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관여도는 변경될 수 있다. 자, 어떻게 변경을 하나요? 타겟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여도는 전략적으로 변경하여 마케팅이 가능한데요. 저관여를 고관여로, 고관여 제품을 저관여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관여 제품인데 고관여 제품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찾았던 저관여 상품의 예시들을 제가 여기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고관여로 팔지?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제품의 예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발각지 제거기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제가 판매했을 때 당시에 만 원대도 사실 비싸요. 4만 원대도 너무 비싸고 한 3, 4천 원에도 많았고요. 전형적인 저관여 시장이었어요. 저관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냥 단순히 목욕 갈 때 가지고 가는 뭐 약간 이미용 도구 정도로 생각을 많이들 했죠. 그래서 때밀이 도구와 비슷한 정도의 관여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저는 이 미용 관리기로서 하나의 나를 관리하는 그 뷰티 관리기로서 포지션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발각질 제거기 아무거나 막 그냥 목욕탕에서 밀듯이 밀면 네 발은 더 나빠져 라면서 제가 이제 기존의 저렴한 제품들을 이제 약간 우리 그런 말로 디스라고 하죠. 디스를 해가면서 이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증받고 뭐 제대로 된 제품을 써야 돼 라면서 제 제품의 그 관여도를, 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관여도를 계속 끌어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저관여 상품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고관여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떤 제품이 나와요? 이제 발각질 제거기는 그냥 단순한 때밀이 도구가 아니에요. 보시면 4만 원대도 있지만 12만 원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 제가 올리브오일 판매를 하는 건 아마 라이브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올리브유, 우리 코스트코 가도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도 올리브유 진짜 많잖아요. 진짜 저렴하게 막 10,000원 이하대로도 많이 팔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올리브오일을 비싸게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유가 아니라 관료도를 고관료로 변경을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오일을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치료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조리유의 뭐라 해야 되지? 저관여 상품 중에 하나죠. 그냥 식용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유가 아니라 이거를 관료도를 고관료로 변경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했던 올리브오일은 250ml에 59,000원, 5만 원대였어요. 굉장히 비싸요. 누가 보면 누가 올리브유를 이런 가격에 사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관료도를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거는 무슨 함량이 얼마고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추출을 했고 그리고 산도가 몇이고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계속 상세 페이지에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와인처럼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리브오일은. 와인은 우리 취향에 따라 또 다 먹잖아요. 와인처럼 와인이 똑같은 그 포도주인데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싸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도 있잖아요. 충분히 올리브오일도 그렇게 관료도를 바꾼다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했던 오일은 정말 좋은 오일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퀴즈. 오늘의 퀴즈도 나가야 되겠죠? 맞아요. 유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방분해나 고지혈증에 좋죠. 그래서 이런 모르는 기능들을 강조해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오일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올리브오일 드셔야 된다.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저가 조리유와 동일한 등급의 오일을 드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예요. 자, 우리 계속 나왔던 저관여 상품의 예시죠. 화장지는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입니다. 이를 고관여 상품으로 전환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떤 타겟을 겨냥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대표님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주세요. 화장지를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럼 어떤 타겟에게 팔면 될까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 저관여 상품을 고관여 상품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기획을 하거나 판매를 할 때 경문단리 과장 광고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대놓고 상세 페이지에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함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병원 먼지가 덜 날린다. 특이한 색상을 좋아하는 고객. 되게 유니크한 답변이었어요. 화장지 색상도 많이 보실 수 있겠구나. 병원 먼지가 덜 날린다. 3040 여성분들 피부 친하죠? 너무 좋다. 피부 관리실에 사용하는 티슈. 치질 환자분들 부드러운 휴지 항문에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답변과 가까운 분을 한 분 선정할게요. 다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비염 환자분들. 그죠? 비염 환자분들은 이 휴지 먼지도 되게 예민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비염이 많으신 분들은 휴지로 코 풀다가 코가 겉에가 헐어요. 그쵸?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도 휴지로 이렇게 콧물 닦아주면 아이가 싫어해요. 따가우니까. 콧물을 계속 나는데 휴지로 계속 닦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먼지와 조금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 밑에 답변 주신 거 너무 좋은데 제가 치혜님께 먼지가 덜 날린다. 가장 먼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주셔서 치혜님께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치질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치질도 뾰족하죠. 치질 환자들을 위한 휴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만약에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여러 인증이 있죠. 오코텍스 인증, 유기농 인증 이런 받은 휴지를 소싱하셔서 치질 환자들 대상으로 타겟으로 판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대량 구매하는 티슈. 네. 너무 좋고요. 예시. 2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생수 어때요? 단순한 음료수죠. 그죠? 제가 계속 편의점 앞에서 10분 고민할 거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생수의 관여도를 높인 대표적인 예시가
땡땡이죠.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그죠? 에비앙이죠. 그래서 2년의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친 알프스의 순수함으로 해서 이 물을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몇 배 되죠? 비싸죠? 또, 그냥 바디워시. 이건 제가 생각했던 예시예요. 바디워시를 그냥 단순한 세정제. 우리 뭐 많잖아요. 마트에서도 대용량으로도 팔고, 1+1 해서 팔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내가 건선 환자야. 제 동생이 실제로 건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건선 환자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자라고 하면 이 바디워시 자체도 엄청난 관여도를 가지고 상품을 고르겠죠. 그럼 내가 정말 괜찮은 성분이 좋고 안전한 바디워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타겟을 뭐 이렇게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고관여 상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내 상품 점검. 대표님들 지금 우리 다 보셨잖아요. 저관여 상품이 판매하기 쉬울까요? 고관여 상품이 판매하기 쉬울까요? 언뜻 보기엔 가격만 낮추면 되니까 저관여 상품이 판매하기 쉽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관여 상품은 대기업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가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출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시장이 그만큼 크고 구매하는 그 잠재적 모수가 넓으니까. 근데 이익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관여 상품이 과연 나한테 그게 좋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진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매출보단 수익이다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상품을 많이 판매하긴 하는데 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둘 다예요. 이건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쉽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채널에 맞는 상품 소싱과 판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관여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저는 G마켓에 저관여 상품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실제로 G마켓에서도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이걸 보면 이 G마켓 채널에 들어오는 고객님들이 G마켓에서 검색하시는 고객님들이 과연 어떤 류의 상품을 많이 찾을까를 보시고 이 G마켓에서 만약에 저관여 상품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 저관여 상품을 소싱을 해서 특정 키워드로 광고 걸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고관여만 할 거야. 사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 고관여 상품이 G마켓에서도 팔리긴 팔려요. 아예 안 팔린다가 아니에요. 팔리지만 검색을 물론 외부에서 알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G마켓에서 아까 봤던 찜질기라 이런 것들도 많이 검색을 해서 사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모수가 넓은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많은 그런 상품은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G마켓은 저관여 상품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과 예산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저관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하면 계속 할인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뭔가 더 주기 전략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산이 없어 라고 하면 저관여 상품으로 계속 롱런하게 진행을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떠한 예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따져서 좀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돌아가셔서 내 상품이 저관여 상품이었나? 고관여 상품이었냐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카피도 좀 바꿔보시고요. 저관여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프로모션 문구에 조금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문구로 좀 변경을 해서 수정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다음 라이브 광고데이예요. G마켓 광고 스킬업 해서 이제 CPC 광고와 CPP 광고를 직접 세팅하는 걸 같이 실전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 판매를 하는 분들은 어쨌든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야 내 상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노출이 되겠죠. 검색을 한 고객님들께 내 상품을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G마켓에서는. 그래서 광고데이 때 같이 광고를 세팅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링크로 만족도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설문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광고데이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